저희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 한 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선생님이 진짜 평소에도 수업을 인터넷 방송처럼 해요. 내가 지금 방송하는 것처럼 본인이 어제 술 먹고 옆에 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해서 본인 정치랑 안 맞아가지고 개새끼야 이러고 싸웠다가 경찰서를 갔다 왔대요. 이제 솔직히 자기 아내한테 신혼이었거든 그때가. 그래서 전화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뒤져보는데 우리 그 학교 학생들 중에 얼굴이 이제 존나 사간 친구가 나도 사갔지만 더 사간 애들도 있었거든. 그래서 술김에 어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미친 새끼가. 너 사복, 아빠 양복 같은 거 입고 잠깐 나와줄 수 있냐 그랬대. 그 정도로 이 선생님의 인생이 굉장히 위험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와, 저 집은 선이 없거나 선이 다른 사람보다 되게 빌로우하게 있다. 존나 특이했어요. 하여튼 인생이. 그 선생님이 진짜 독특하신 분이었는데, 아니 그 집이 이제 레전드 썰이 하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요 집은 내가 봤을 때 집안 유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술이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리고 라면을 존나 먹었어요. 내가 기억하는 게. 그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신혼 때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이랑 결혼을 하셔가지고 딱 그 신혼여행을 갔어. 이 신혼여행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태국도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여행사에서 잘못 이제 표를 끊으면 걔네가 돌아다니는데 말고도 막 아유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이게 인삼집인데 이거 다 안 팔리면 못 내립니다, 이런 강매 같은 게 존나 많았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이랑 제주도 갔을 때 진짜 족같았거든. 그래서 뭔 씨발 다른 데 갔다가 이상한 데로 가서 뭐 어디로 가지 그랬더니 막 씨발 뭐 사람들 모아놓고 자 밀크 C3 뭐냐 이지랄 하고 있어. 옛날에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똑같나 봐. 근데 그때 거기 갔던 데가 그 태국인데 거기가 무슨 비아그라랑 정력에 좋다는 걸 막 거기서 팔았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이 진짜 십진상이었거든요. 선생님을 안 했으면 내가 봤을 때 진짜 지하철에서 뭐 같은 거 찍혀가지고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공격적인 분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이제 존나 틱틱댔나 봐. 가가지고 그냥 어휴 저희가 신혼여행 온 줄은 어떻게 알고 또 이런 데를 데려와 주셨습니까? 이 개새끼야. 당장 환불해줘. 이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여행사 직원이랑 존나 싸우고 막 개지랄이 나가지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그 비아그라 파는 담당자가 갑자기 오더니 Hey man, it's good for you 이러면서 그 형님이 입에다가 뭐 알약 같은 거를 하나를 넣어줬대요. 그 우리 또 선생님은 또 그런 거 오는 거 이렇게 가리고 받는 분이 아니거든. 또 오면 또 받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모르겠어. 그걸 씨발 그냥 먹었나봐 그거를. 왜냐면 본인이 힘드니까. 아유 오늘 밤은 기대해라 이러고, 아까 그 비아그라를 내가 먹어봤으니까 태국산이 얼마나 강한지 으이? 오늘 저녁에 기대해라.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이제 서운.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애는 낳지 말자 뭐 이런 얘기 저녁 때 하고 이제 실패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씨발 와 너무 이래서 아내를 막 깨웠대요. 여보 일어나봐.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런 거예요. 이게 안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는 원래 뼈가 없어. 그냥 이게 피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안 멈추니까 아침 일정을 먼저 가라 그랬대요. 나는 괜찮아질 것 같다고. 1시간인가 지나니까 이게 저리더래. 막 거기가 그 근처 부위도 막 저릿저릿하고 막 호흡이 힘들고 배까지 막 땡기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 응급실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그 선생님이 태국 가서 신혼여행에서 응급실 갔다 온 썰 푼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그때 해주셨거든요. 그때도 내가 얘기 들으면서 진짜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2박 3일인가 갔는데 이틀 동안 병원에 있었대. 그래서 자기가 막 그 옆에 있는 그 할아버지랑도 친해지고 콩콩깍 막 이지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억이 남죠. 그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도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 잘못 먹으면 큰일 나. 잘못하면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기에는 근데 진짜 그게 걱정이 되니까 그렇겠지. 아내가 평생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아내분이 이게 진짜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었어요. 특히 내 나이 또래의 언저리들이 진짜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세대였거든. 스마트폰이 없는 것도 봤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봤어요. 체벌도 있었고 체벌도 없었어.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얘기할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지금 손등 쳐맞았다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질걸? 요즘 어디 학교 가서 쳐맞았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날 거야. 그래서 그때 있었던 선생님 중에 이제 남한테 지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와, 이 선생님이 진짜 인생의 목적이 뚜렷했거든. 평소에는 목적이 없이 살다가
있다가 지한테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이 목표가 돼요. 뒤지는 거야 진짜 걔는. 본인 어머니한테 보이스피싱이 왔는데 그리고 그 새끼 번호 알아내가지고 씨발 막 수업 시간에도 얘들아 잠깐 자습해라 그러고 형 잠깐 보이스피싱하고 올게 그러고 나가가지고 전화 존나 걸고 오고 애들한테 핸드폰 빌려가지고 야 내 거 번호 차단했다 자 핸드폰 빌려줄 사람 거수 자 존나 걸고 그 새끼가 나중에 애원했대요. 그만 것이라고. 본인도 빨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시니까 제가 막 정신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럴 것 같다고.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었죠.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존나 웃겼어요. 하는 행동들이. 공부 우리 반에서 존나 안 하는 애 시험 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시험 감독 보다가 대가리 때리고 병신아 4번이잖아 아우 씨발 새끼 진짜. 그래서 막 막 이러는데 4번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끼 틀렸어. 막 나중에 채점할 때 근데 너 어차피 틀렸어 병신아 막 이런 거. 진짜 대단한 사람. 존나 웃겼어요. 근데 하여튼 그 선생님 레전드 썰이 내가 봤을 때 3가지인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웃겼던 부분들 중 하나는 이 선생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손님은 왕이다. 학생은 쓰레기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학생은 쓰레기인 거야. 본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 잘 안 불러요. 나는 뭐 사기꾼 새끼. 커서 이제 씨발 뭐 감옥 들어가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잠이나 재우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뭐 수염 나는 새끼한테는 털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다 붙였어요. 이름에 좀 딱딱 맞는 애들은 이름을 기억을 못해 선생이. 졸업할 때쯤에 너 이름이 뭐? 아 씨발 너 뭐? 모르겠어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그런 애들 중에 뚱뚱한 애를 씹돼지 새끼라고 부르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진짜 좀 뚱뚱하긴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를 자꾸 막 놀리는데 얘가 좀 외향적인 애가 아니었거든. 좀 소심하고 많이 그런 애였는데 맨날 걔한테 야 이 돼지 새끼야 이 씹돼지 새끼야 이러고 존나 뭐라 그러니까 애가 막 급식 먹는 것도 눈치 보면서 먹고 하도 씨발 점심시간에 갑자기 드립해가지고 이 몸은 등장 이러고 고기 더러워 하도 갈궈가지고 애가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미친 새끼. 진짜 뉴스에 나올 만한데. 다음날 올 때 걔가 나오고 부모님이랑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나 무슨 카드가 걸렸나 그래가지고 뭐 다른 것 때문에 혼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걔네 부모님이 온 거야. 걔는 내가 보면서 느낀 건데 부모님도 좀 통통해요. 그러면 유전적으로 통통한 사람들도 있거든. 어머니가 이제 뭐 주스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거를 교무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들렸단 말이야. 정확히 내가 어디 있었냐면 난 벌 서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되게 막 선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 친구가 마음이 좀 여리고 어릴 때부터 저희가 그렇게 키워서 그렇습니다. 일단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애한테 돼지 새끼 이런 표현은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애가 많이 여리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선생이 갑자기 빠꾸 없이 어머니 여기서 나가면 애 대학교 때 또 놀림 받습니다. 10돼지 새끼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어머니를 도리어 설득하는 거야. 내가 듣고 있다가 와 진짜 저 새끼는 어떻게 저러냐 씨발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아이고 그래도 이게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려고 온 건데 근데 담임이 갑자기 나오더니 야 준표야 돼지 새끼 좀 불러와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 친구가 진짜 살을 뺐어요. 아 진짜로 진짜 살이 빠졌어.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지금 나보다 솔직히 엄청 통통했거든. 근데 하도 갈구니까 진짜 빼더라. 빼기는. 근데 아파서 빠진 건지 그냥 빠진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를 복선으로 우리가 남겨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선생님 레전드 썰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월드컵 비슷하게 축구 경기를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운동회도 하는데 재밌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축구는 아시죠? 이러고 해가지고 무슨 축제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그때 선생님이 축구에 정말 환장하던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애들이랑 뭐 챔스 본다고 다음날 씨발 출근 한 1시간 늦게 해가지고 선생님 저 잠깐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그리고 교감이랑 아마 동창이었을 거. 저 선생님 이런 말씀까지는 그런데 이 씨발 아니 그래서 욕 먹는 것도 쿠사리 먹는 것도 존나 많이 봤어. 나 치는 것도 몇 번 봤어. 아니 세게 때리는 건 아닌데 그때 우리 반에 솔직히 희망이 없었어. 자기 반이 꼴찌하는 건 못 본다고. 야 진짜 내가 전체 학년 중에 시험 점수 제일 안 나오는 것도 이해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축구 경기에서 지면 진짜 다 죽는다고 생각해라. 내가 남은 6개월 동안은 진짜 니네 다 조져버릴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진짜 공부 못하는 건 참아도 축구 못하는 건 못 참는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반에 있었던 멤버 중에 진짜 완전 0티어 애가 일단 한 명 있어. 딱 한 명. 걔밖에 없어요. 몸도 얘가 좋고 그냥 전체 학년에서 걔가 한 3위 안에 드는 존나 메시 같은 애가 한 명 있고 나머지가 다 씨병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담임은 옆에 반에 가가지고 축구 좀 잘하는 애 있으면 야 우리 반에
반에 니네 담임한테 얘기해서 공부 잘하는 애랑 너랑 바꾸면 안 되냐, 막 트레이딩 씨발 다니고 이랬거든요. 문제를 몰고 다녔어. 그 예선이라는 거 이제 이렇게 치르는데 그때 이제 진짜 담임이 정말로 선생님이 다음 주 예선에 앞서서 너희한테 할 말이 있는데 정말 내가 제일 못 참는 게 국사한테 지는 거다.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담임이랑 국사 선생님이랑 존나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국사 선생님이 맨날 우리 담임을 좀 약간 업신여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자꾸 보였단 말이야. 근데 또 우리가 예선에 그 둘이 붙은 거야. 선생님이 항상 웃으면서 너희에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정말 진심이다. 너희가 정말 예선전에 진짜로 지면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다. 선생님은 진심이다. 교직 생활에 앞서서 선생님이 이렇게 진심이었던 적이 없다. 그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야자 시간에 감독을 쓸 테니까 우리 메시가 애들 네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애들을 데려다가 축구 교육을 시켜라. 일주일 동안 공부하지 마라. 씨발 니네는 공부할 대가리 깜냥이 안 된다. 2명 정도 코치진으로 붙어서 옆에서 연구하고 막 축구 감독 된다고 깝치는 애들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담임 계속 씨발 들어오면서 거기서는 가마차야지 이 개미친 새끼들아 이러고 막 그러다가 한 4일째 걸려가지고 또 교감한테 가서 쿠사리 존나 먹고 우리 선생님은 학교를 놀러 다니는 것 같아. 그치? 네가 놀러 다니지 요즘에 막 이러면 그게 선생님 제가 지금 되게 진심이어서요. 막 그럼 그래 형도 진심이야. 넌 진짜 놀러 다니는 것 같다니까. 이러고 존나 쿠사리 먹고 그때 그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했어요. 미친 새끼야. 또 그 다음날 그날만 공부시키고 일주일 중에 4일을 그래도 연습을 시킨 거죠. 그리고 주말까지 반납하라고. 니네 이 실력이면 주말에 니네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축구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아니 그 상대편 그 국사반이 나름 축구를 잘하는 애가 꽤 있었거든. 그래서 당연히 쳐질 줄 알았는데 우리 국사 선생님은 니는 진짜 다 뒤졌다. 자 축구하는 새끼들 거수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 표정을 딱 보고 우리 담임이 너무 고소했던 거야. 이거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조에 대해서 국사 선생님이랑 이제 보고 있다가 너무 신난 거야. 우리 반 애들도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 메시도 잘하기는 했는데 진짜 메시가 말하는 대로 다 움직여가지고 그게 이뤄낸 결과였고 우리 담임이 이제 또 신나가지고 막 국사 옆에서 막 근데 니네 반 현식이 축구 선수 한다 그러지 않았냐? 막 이러고 이제 존나 괴롭히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무 신나버린 거예요. 흥을 주체를 못하고 조회대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밑으로. 조회대가 높거든. 꽤 높아. 애들한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 무릎이랑 분쇄골절이 나가지고 학교를 못 나왔어 한동안. 여기서 뛰었을 때 분쇄골절이 일어나고 선생님이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애들은 그게 신나서 소리 지른 줄 알고 선생님 들고 행가래 한다고 분쇄골절이 강한 선생님을 들고 행가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러시는구나. 그래서 행가래를 한번 던졌다가 받았는데 그때 받을 때 진짜 선생님이 존나 슬프게 울었대요. 그래서 잠깐 던지기 전에 슬픈 꿈을 꾸었느냐. 이게 제일 레전드였죠. 이제 마지막 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이 돼지 새끼가 마음속에 복수심을 키운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맨날 그랬거든. 야, 내가 담임을 맡았던 반에는 항상 서울대에 나오는 애들이 있다. 왜 그러냐? 만약에 니네가 서울대에 붙잖아? 연고대 스카이에 니네가 붙으면 선생님을 어떻게 해도 된다. 니네가 원하는 대로 선생님이 소원을 들어준다 해가지고 모르겠어. 소문으로는 뭐 죽방 쳐맞은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옛날에 들었었거든요. 저거는 씨와 탐낼만 한데 진짜 공부 욕구가 여러분 진짜 샘솟는다니까. 나는 많이 안 괴롭히셨거든. 근데 우리 돼지가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돼지가 1년 재수를 통해서 연고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 입학한지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돼지가 잠수를 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노는 애들이 가끔 있었거든. 우리 선생님 또 술 좋아하시고 이래가지고 졸업 후에도 만나는 애들이 꽤 많았대. 그래서 다 같이 만나서 이렇게 신나는 시간을 이렇게 즐기는 자리에 우리 돼지 새끼가 나간 거예요.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너는 다시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이네. 다시 10돼지가 됐구나. 이 10돼지 새끼야 이러고 또 담임이 존나 놀린 거지. 재수하느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졸업장을 읽어보시죠. 이제 이렇게 내민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읽어보고 나서 훌륭하다. 그래 우리 제자가 이렇게 훌륭한 이걸 했다는데 오늘 술은 내가 산다 막 이러고 이제 조용히 넘어가려다가 술 한두 잔 먹고 우리 돼지가 열받아서 드롭킥을 쳤대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기 있고 우리 돼지가 화장실 갔다 오는 길에 뛰어가서 두 발이 다 떠서 쳤대. 근데 이 이야기들 말고도 수많아. 진짜 얘기하면 끝이 없다. 우리 선생님들 참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선생님이랑 결혼한 분이 있잖아. 이 결혼한 분이 진짜 딱 그 루트를 탔어요.
보수적인 집안에서 딱 자라고 어릴 때 공부해야지 연애나 이런 것은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어머니는 여자는 항상 굽히고 막 이런 걸 자꾸 이렇게 하고 계셔서 이 선생님이 옛날부터 이렇게 억눌려 있던 거야 항상.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바로 교대로 입학을 해서 교대에서도 뭔가 되게 무슨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썸씽도 없고 너무 쑥맥이라서 그런 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거에 목말라 있다가 이 선생님의 이 폐악질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씨발 와 이런 게 진짜 존재하긴 하는구나. 나 옛날에 이런 거 만화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던 게 그거였거든. 자 얘들아 선생님은 절대로 애를 낳지 않을 거다. 그래서 선생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애들이 막 물어보면 나 같은 선생을 만날 테니까 하하하. 그래서 결혼도 안 할 거라고 자기나. 미친놈이었어요 완전히. 그러다가 우리 그 선생님이 그리고 또 여러분 예뻤어. 이 아내분이 된 선생님이 학교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얼굴이 약간 그 포켓몬의 EV 닮았거든. 완전 똑같이 생겼어. 이제 신이 사람 만들 때 포켓몬스터 이렇게 보다가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야 근데 저거 존나 예쁘게 생겼다. EV? 어떻게 만들면 저렇게 되지? 하고 이렇게 보면서 만들다가 야 천사야 좆됐다. 야 EV 만듦 어떡하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천사가 그런 거죠. 아 이거 일본에 태어나게 하면 논란이 좀 있겠는데요? 그럼 좀 가까운데 그 근처에 그냥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태어난 것처럼 생긴 진짜 EV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진짜 카와이 하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도 그 어린 시절 이제 가정교육의 영향인지 굉장히 부드러워요.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결혼 발표가 됐을 때 막 시위하고 그랬어요. 남자애들이. 선생님 지금 이 세계는 포켓몬 세계가 아니다. 지금 미친 거다. 안 된다. 이게 절대 못 보낸다. 죽어도 못 보내 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만나면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 왜냐면 어차피 다르잖아.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도 나랑 다른 점이 보일 수밖에 없어. 근데 아예 본인이 좋아할 생각 마음을 먹고 아예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그쵸. 아니 고삐가 잡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 고삐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이제 그 EV님이 고삐가 어디지? 이렇게 평생 헤매도 결국 죽기 전에 임종 직전쯤에 아실 거예요. 고삐가 없었구나. 애초부터 씨발 고삐가 없었는데 나는 평생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야.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에 관련된 얘기예요. 같은 반 친구들이 정말 또라이 새끼들이 존나 많았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여러분 학교라는 그 존재가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선생님이 어느 정도 잡고 애들끼리 뭐 그래야지. 우리 학교는 선생님이 너무 빌런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다 빌런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뭉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애들끼리 분열하면 진짜 다 뒤지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애들끼리 가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어떤 애는 갑자기 막 사실 나 게이야 막 이런 거 씨발 막 지들끼리 진실 게임으로 얘기해버리고 하지만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 매력 있는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 막 별새끼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막 어떤 새끼는 막 나는 사실 밀덕이라 전투기를 보면 흥분해 막 이런 미친 새끼들이 존나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막 남자들이 모임을 진짜 존나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야. 여러분 나 거기 가면 정상이었어. 나는 그쪽 레벨은 내가 봤을 때는 못 깰 것 같아요. 그쪽은 완전히 달라요. 그 있었던 친구들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큰 사건들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친구 중에 지금 이 EV 이야기와 연계되는 얘기예요. 우리 반에 이제 그 EV를 짝사랑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 집이 진짜 부자였거든 내가 알기로. 그래서 이 친구가 완전한 목표가 있었어. 내가 23 딱 넘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거 물려받을 거 딱 물려받고 EV한테 진짜 고백해서 사귈 거다. 근데 그도 그럴 법 했던 게 우리 EV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착하고 아름다운 포켓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누가 봐도 정말 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티를 많이 냈어 걔가.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수업할 때 영 기분이 별로신 것 같은 걸 이러면 막 씨발 페레로 로쉐 같은 거 막 5개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요거 드세요 오다 주웠어요 막 이러면 EV는 막 그렇게 되게 잘했단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못하는 편이 아니었어 그런 거를. 그래서 하여튼 그 선생님하고 좋은 그런 걸 쌓고 있다가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제 EV를 이렇게 홀라당 가져가 버린 거죠. 담임이 그리고 또 존나 놀렸어요 걔한테. 걔 옆에만 막 지나가면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우울증 초기 증상이
진짜 하도 놀리니까, 아니 놀린 것도 놀린 건데 막 진짜 막 걔 볼 때마다 막 예민하네, 화났네, 족 같으면 네가 사귀어보든가 씨발 막 이러고 맨날 이러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 자살 테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좀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새끼가 그 당시에 뉴스에 아마 그게 나왔을 거야. 그 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김준표 데려와, 김준표 안 데려오면 내가 그냥 뛰어내려버릴 거야 막 이러면 뉴스 이렇게 와서 비추고 이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얘가 영감을 얻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가 결혼 전이니까 EV의 결혼을 막으려면 이런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 아는 친구랑 같이 한강으로 갔어요. 걔가 원했던 건 뭐냐면 그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 제 결심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되도 않는 얘기를,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걔랑 또 다니던 그 친구가 미래지향적인 새끼였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비실이 같은 캐릭터라고 보면 돼. 또 걔가 이게 돈을 좀 잘 썼거든. 그러니까 걔 따라다니면서 똥꼬알 타먹는 애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지 그 하인을 데려다가, 서번트를 데려다가 이제 가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딱 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걔네의 얘기고 내가 흘러서 들은 얘기라서 내가 실제로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한강에 빠졌어요. 우리 그 돈 많고 EV를 사랑하는 친구가 한강에 진짜로 빠집니다. 아니 안 죽었어, 살았어요. 당연히 살았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 일단 내 생각에 얘가 똥꼬를 처음에 빨 때는 괜찮았어. 페레로 로쉐도 사주고 뭐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막 먹을 것도 사주고 이러니까 얘는 이게 좋았는데, 요 새끼가 문제가 뭐였냐면 지가 뭐 예를 들어 그런 걸 사줬으면 이제 지 사람인 거야. 그래서 웬만큼 좀 이제 못 배우고 돈 잘못 쓰는 새끼들이 그러듯 약간 무시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렇게 좀 보면 저 새끼 저거 씨발놈이었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행동들을 걔가 걔한테 좀 많이 했거든. 자기 서번트한테 좀 그렇게 좀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일을 이제 둘이 하는 얘기가 달라요. 우리 서번트의 얘기는 뭐냐면 그날이 바람이 존나 불었대요. 그래서 바람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자살 미화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한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한강이 뭐냐면 그 다리 위에서 떨어지면 죽지, 잘못하면. 그래서 이 새끼가 제일 얕은 데로 갔어요. 그냥 다이빙을 해도 괜찮을 그런 데로 갔어요. 무슨 아니 한강인데 또 한강이라고 얘기하기가 존나 힘든 약간 그런 데가 있어요. 무슨,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게 한강처럼 보이니까 이 난간 반대쪽으로 가서 난간을 이렇게 짚고 EV 선생님 사랑합니다, 결혼하면 저 진짜 죽어버릴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나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찍고 이제 반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한 번에 이렇게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난간이 좀 높은 거야. 그래서 얘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서번트가 지장보살의 손바닥 씨발 이러면서 기공장으로 뒤를 밀었대요, 뒤로. 근데 열애신장 쳐맞고 이제 뒤로 넉백돼가지고 바로 뒤로 그냥 빠졌다는 거지. 근데 이게 또 빠지니까 또 코미디가 존나 얕은 데인데도 이제 사람들이 어머 사람이 빠졌나봐 이러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제 걔네 부모님이 너 왜 들어갔냐 그랬는데, 이제 막 또 EV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장난치다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은 영원히 모르겠지 씨발 그렇게 된 거, 뭐 이런 치욕을 당하고 이제 또 온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얘 입장에서 서번트는 얘를 밀려고 한 게 아니었대. 그냥 그 당시에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데 얘를 잡아주려다가 손이 삐끗해서 그냥 그렇게 밀었다는데, 내가 봤을 때 미인 거야. 밀 수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 별명이 뭐다? Into the Hang River. 그 친구 별명이 졸업할 때까지 Into the Hang River. 존나 놀렸어요 진짜. Hang River. 아니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온 대사래요. 진짜 무슨 대기업에서 김 무슨 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 한강에서 죽었대. 외국 바이어가 와서 Hey, where is Mr. Han?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옆에 새끼가 영어를 못하니까 Mr. Han is into the Hang River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그게 드립으로 와전돼가지고 내가 어디서 들었거든?